내 인생에서 매달 생리통으로 72시간이 통째로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1년이면 36일이고 10년이면 360일,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호르몬 검사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 머리 MRI를 찍어도 깨끗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참으십니다. 그날이니까 친구, 동료들 다 똑같으니까 엄마도 그랬으니까 진통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두통은 그럼 도대체 왜 오는 걸까요? 먼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성적인 생리 관련 두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거 단순 생리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경 편두통이라는 별도의 진단명이 있는 두통이에요. 쉽게 말해서 병이라는 거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생리 시작 2일에서 3일 전부터 머리가 욱신거리고 진통제도 평소만큼 안 드는 두통이 매달 반복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리통과 월경편 두통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리 때마다 두통이 오는지 살펴볼게요.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죠. 이게 한 달 내내 이제 오락내리락 하는데요. 안정적으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생리 시작 직전에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이때 평소 에스트로겐이 받쳐주던 뇌와 3차 신경의 통증 억제 시스템이 한 번에 약해져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단순히 여성 호르몬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에서 통증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한 달 내내 옆에서 방패를 들어주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생리 직전에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 평소에는 튕겨나가던 작은 화살들이 다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평소엔 잘 듣던 진통제가 그때만 되면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생리 기간 동안 자극이 커진 게 아니라 방패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성이라면 생리 기간 동안 호르몬 변동은 누구나 매달 겪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멀쩡하고 나만 매달 너무 아픈 거죠? 지금 이 생각 드시나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편두통이 있는 뇌는 처음부터 경보 시스템이 과민하게 세팅된 뇌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돌멩이를 호수에 던진다고 해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던지면 작은 파장이 하나 일어나고 끝나죠. 근데 이미 출렁이고 있는 호수에 던지면 그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만듭니다. 편두통 뇌는 이미 출렁이고 있던 호수에 해당합니다. 조금 쉽게 말해봤어요.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호르몬 변동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극이 맞습니다. 근데 그 자극을 두통으로 만드는 건 과민해져 있는 편두통 뇌다. 그래서 매달 같은 시점에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많은 분들이 내가 호르몬 문제가 있나 하고 자책하세요. 검사하면 또 정상으로 나오니까 더 답답해 하시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은 죄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결국에는 생리 때 발생하는 두통의 상당수가 사실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생리 때 편두통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리전 증후군 또는 생리통으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손가락 3개만 펴주세요. 3개 다 접히시면 그건 99% 월경 편두통입니다. 첫째로 시점입니다. 생리 시작하기 2-3일 전부터 머리가 슬슬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생리 첫째 날, 둘째 날에 정점을 찍죠. 생리가 끝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마치 누가 달력을 보고 알람 맞춰놓은 것처럼요. 생각해보세요. 나 다음 주에 생리인데 머리 아프겠지, 머리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예감하시나요? 대부분 실제로 맞아 떨어지고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매달 거의 같은 날짜에 두통이 켜졌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 접어주세요. 두 번째로 양쪽이든 한쪽이든 머리가 욱신거리면서 메스껍거나 또는 평소에 괜찮던 빛이 거슬리거나 소리가 거슬리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아픈 패턴이라면 편두통 양상입니다. 그냥 머리가 무거운 정도와는 달라요. 위에 말한 것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면 편두통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손가락 2 접어주세요. 셋째로 반복성입니다. 한두 달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최근 6개월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의 매달 같은 시점에 비슷하게 아프셨나요? 한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6개월 연속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손가락 3개를 접어주셔야 돼요. 혹시 3개가 다 접히셨나요? 그러면 진통제 한 통을 더 사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뵈면요, 이 3개가 다 해당되시는데도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면서 10년, 20년 진통제로만 버텨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몇 개 해당되셨어요? 댓글로 저는 3개 다요, 또는 저는 2개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또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문제라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피임약 복용을 많이 하시죠. 근데 피임약은 어떤 분들에게는 두통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악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환자분은 에스트로겐이 들어간 복합 피임제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다음 4가지 유형을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생리편두통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음식에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생리 전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단 음식, 밀가루, 카페인, 짠 음식이 더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리 전에 특정 음식을 먹고 나면 생리 기간에 두통이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매운 음식, 술처럼 몸을 자극하거나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드는 음식들이 편두통의 유발인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두통이 반복되는지를 먼저 기록해 봐야 돼요. 생리 시작 5일 전부터 생리 3일차까지 아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먹고 난 뒤 두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두통 강도는 평소보다 심했는지, 미식거림, 빛 예민함, 목 뻣뻣함이 같이 있었는지, 이 기록들이 쌓이면 내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음식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평소 먹던 약이 생리 때만 잘 듣지 않는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진통제를 먹으면 두통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생리 전후에는 같은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쉽게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하나를 더 먹거나 더 자주 먹으면서 버티려고 하시는데요.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면 약물 과용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편두통 자체의 조절력이 떨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이 위에 링크 넣어 드릴 테니까 이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과부하형 편두통으로 몸에 무리가 쌓였을 때 심해지는 유형입니다. 생리 전에는 몸이 이미 예민해져 있는 시기예요. 이때 운동을 갑자기 강하게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수면을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편두통이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생리 전에는 몸이 평소보다 회복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고강도 운동, 과로, 수면 부족이 겹치면 몸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과부하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생리 3일에서 5일 전에는 운동을 완전히 끊기보다 강도를 낮춰주세요. 고강도 운동 대신 가벼운 걷기, 땀을 많이 빼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늦은 밤 운동보다는 낮 시간대 가볍게 움직이기, 두통 전조가 있을 때는 무리한 운동 중단, 생리 전후 편두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운동량보다 중요한 것이 회복 리듬을 깨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인데요. 생리 전에는 감정 기복이 커지고 잠이 얕아지거나 늦게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무너지면 편두통은 훨씬 쉽게 악화돼요. 특히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생리 전에 잠이 잘 안 와요. 괜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시기에 유독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같이 아파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편두통은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도, 자율신경, 수면 리듬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생리 전후 편두통이 반복된다면 통증만 보지 말고 수면을 같이 기록해 보세요. 첫 번째로 잠드는 시간, 두 번째로 중간에 깬 횟수, 세 번째로 아침 피로감, 네 번째로 목과 어깨의 긴장감,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심했던 어떤 상황이나 사건.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여러분들은 약이 안 듣는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생리 시기에 통증 조절이 무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2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하나,
다음 생리 때까지 두통이 시작되는 날짜와 강도를 메모 앱에 기록해 보세요. 시점, 양상, 반복성 이 세 가지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둘, 다음 생리 시작 3일에서 5일 전에는 수면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늘리고 카페인 양을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이것만 하셔도 한 사이클 안에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리두통은 가만히 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에 3일씩 30년이면 약 3년입니다. 편두통에 빼앗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니까요. 제대로 접근해서 1년에 36일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련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